안녕하세요. 나 배우자의 적합한 성격 3번, 애니어그램에서 성격 3번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말이죠. 성격 3번, 성취하는 사람. 사람을 독려하며 활기찬 분위기로 이끄는 사람. 재능과 지략이 풍부하고 창조적이며 효율적이나 일에 몰두하는 가능성이 많고 일에 또 중독될 가능성도 좀 많습니다. 사교적이며 대체로 자신을 자랑과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칭찬해주면 참 좋아합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말이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슬픔과 두려움, 이런 것,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고 표출하지 않으려고 하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성공과 실패로 바라보기 때문에 일의 의욕이 너무 강하면서 그 일에 몰두하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 자신이 어떤 이루어 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칭찬을 기대하고 그리고 칭찬해 주는 것에 굉장히 협조해 합니다. 그리고 성공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원칙을 무시하고 과정을 무시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좀 표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성격이란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나의 방어 기제이며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생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각 유형마다 9가지로 구별하는데 9가지로 기본 유형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유형이 우리는 어떻게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느냐? 그건 기본 유형은 바뀌지는 않고요. 우리가 건강해지다든지 그러면은 다른 유형으로 전이는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격의 어떤 전이 현상은 건강할 때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격에 있어서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욕망인데,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즉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은 생존 세계에 살아남기에 위해서 생존 전략인데, 그 뿌리가 생존 세계에 인정받지 못할 하는 두려움과 수치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치와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 영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찰한다든지 본다든지 이런 과정의 어떤 훈련과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절에 들어가서 뭐 불자가 100일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 뭐 신앙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은 하나의 성찰 과정의 어떤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이제 아침에 치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운데 푹 잔다 이거죠. 그랬을 때 아내가 마침 그것을 보고 당신은 맨날 가운데 치약을 푹 자. 내가 언제 맨날 치약 가운데 푹 자. 오늘 한번 그랬지. 이렇게 이제 기분이 조금 언짢은 듯 알균하고 다투고 논쟁을 하게 되죠. 그때 아내가 그 말에 당신은 맨날 치약을 가운데 푹 자. 이 과정이 아주 사소한 사건이지만 여기서 아내의 지적을 했을 때 그 나의 행동의 결과물하고 나의 인격을 동일할 때 내가 화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자존심이 상했다, 기분이 나쁘다, 아내가 말을 이쁘게 하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이제 내가 상대에게 지적을 하고 아니면은 나의 정당화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동일하게 하는 그 불쾌감에 나의 행위의 결과물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나는 깊은 내면에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두려움을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에서 사장님이나 상관에게 내 업무를 줬을 때, 내 업무를 했을 때 상관이 당신은 일을 이따위로밖에 못해라고 그 일에 대한 평가 절하를 받았을 때, 그런 질타를 받았을 때 상당히 내가 불쾌하고 기분이 상하죠. 그 기분 상하는 것을 저는 무엇을 봤냐면은
내가 이렇게 내 행위의 결과물과 나의 인격을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거기에는 나의 두려움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두려움을 만났는데 그 두려움에 집착할 때 좌절감이나 절망감이나 또는 분노나 화로 이렇게 전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그때 두려움을 봤죠. 그 두려움을 보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나의 결과물과 내 인격을 동일화하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나는 존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허트당한 내 감정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즉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 이거죠. 거기서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두려움을 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갈 때는 그 두려움이 도움이 되지만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상태, 그 두려움에서 상처받은 감정에 사로잡힌 상태로 머무를 때는 나에게 덕이 안 된다는 거죠.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가다가 하이웨이에서 뭐 다소 속력을 내서 뭐 달렸다. 그래서 티켓을 먹었을 때 그 티켓을 먹는 순간 차를 옆에 세워놓고 교통승객이 나에게 올 때 나는 그때 내가 무엇을 봤냐면 그 티켓을 받았다는 나의 그 행위의 결과물과 나의 인격을 동일하게 하면서 화가 팍 나는 거야. 그 먼저 동일하게 봄으로 인해서 나의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되나는 그 가치와 티켓과의 동일하게 볼 때 화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볼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뿌리는 내가 생존 세계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두려움과 수치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화나고 불쾌한 감정으로 몇 시간을 보내든지 하루를 보낼 수 있는데 그 핵심의 본질은 뭐냐? 내가 나의 행위의 결과물과 나를 동일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든지 아니면 그 행위의 결과물에 나의 인격과 동일화해가지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내 스스로를 단정해버리는 상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사실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한번 그것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거는 그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죠. 그래서 행위의 결과물과 나의 인격을 동일화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 속에는 결국 인정받지 못할까라는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수치와 두려움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무의식 세계를 사실은 성찰이라는 시간적 공간을 내가 갖고 기분을 마음을 정리하고 분별하지 않을 때 그 두려움이나 아니면 그 결과물에 내 인격과 동일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상태, 그래서 나를 굉장히 비하하고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행위의 결과물과 나의 인격을 동일화하지 않는 것 한 가지하고 그 동일화했을 때 내가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과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수치를 만나는 그 자체는 좋은데 그 두려움과 수치가 나를 사로잡을 때 아니면 내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의 상태는 굉장히 내가 불건강한 상태로 전이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위의 결과물과 나의 인격을 동일화하지 않는 분별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방향,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고찰해보고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상황에서 아주 짧은 순간에 찰나에 일어나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보물해서 내가 분별할 때 내가 얼만큼 세상을 건강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불행한 함정에 빠뜨리는지를 한번
고찰해 볼 필요 있다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나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용기를 잃지 말고 또 자신의 결과물과 자신의 인격을 동일화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분별해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실패는 자기의 성공을 가는 하나의 계단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용기 있게 열심히 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